미국 캔자스 지방의 넓디 넓은 벌판에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고아인 도로시가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에게는 토토라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외딴 집에 살아도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는 도로시를 데리고 지하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로 와서 보니 토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토가 없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찾기 위해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한참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토토는 침대 밑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토토, 여기 있었구나. 빨리 피해야 돼. 도로시가 토토를 끌어안는 순간 윙! 윙! 하는 무시무시한 바람소리와 함께 집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고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아저씨,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집은 회오리바람 꼭대기까지 날아올라갔다가 꽝! 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도로시는 토토를 꼭 끌어안고 재빨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밖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고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기저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도로시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명의 난쟁이와 아름다운 여자가 도로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훌륭하신 아가씨, 저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동쪽의 못된 마녀를 물리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만티킨 나라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도로시는 무슨 영문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북쪽의 마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집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나쁜 마녀가 깔려 죽었어요. 저기를 보세요. 북쪽의 마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은빛 구두를 신은 두 발이 집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치자 그 발은 스르르 녹아 사라지고 은빛 구두만 남았습니다. 북쪽의 마녀는 도로시에게 그 은빛 구두를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구두를 신으세요. 요술 구두니까 반드시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 예쁜 구두 고맙습니다, 북쪽의 마녀님. 도로시는 북쪽의 마녀에게서 은빛 구두를 선물로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도로시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의 마녀님, 저는 엠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캔자스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부탁이니 돌아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노란 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에는 오즈라는 요술쟁이가 살고 있는데 그 요술쟁이 오즈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마녀님.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도로시는 북쪽의 마녀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북쪽의 마녀가 가르쳐준 대로 노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으니 옥수수 밭이 나왔습니다. 옥수수 밭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는데 도로시를 보자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부탁합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등에 막대기를 좀 풀어주세요. 허수아비의 말을 들은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몹시 가엾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낑낑거리며 허수아비의 등에 잡아맨 막대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허수아비가 막대기에서 풀려 내려오자 까마귀들이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들은 허수아비의 머리에 내려앉아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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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놀려댔습니다. 제 머릿속은 지프로 꽉 차 있답니다. 그걸 알고 까마귀들이 저렇게 놀리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참 안 됐군요. 요술쟁이 오주에게 부탁해서 머릿속을 채워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도 마침 길을 잃어 오주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도로시의 친절한 말에 허수아비는 반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로시와 토토와 허수아비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소리 같기도 한데 무슨 일일까?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소리 나는 곳을 따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녹슨 양철로 된 나무꾼이 도끼를 쳐든 채 나무 앞에 서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서쪽 마녀의 요술로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양철로 다시 만들었는데 비를 맞아 녹이 쓸어서 1년 전부터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양철 나무꾼이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려야죠? 내 몸에 기름을 좀 쳐주세요. 도로시는 오두막집에서 기름통을 가져와 양철 나무꾼의 몸에 기름을 쳐주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양철 나무꾼은 목, 팔, 허리, 다리를 움직여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말도 마세요. 그런데 나는 심장이 없어서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술쟁이 오주에게 부탁해서 심장을 얻어봐요. 이렇게 해서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의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일행이 숲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숲속에서 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사자는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를 쓰러뜨리고 입을 쩍 벌리고 토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로시는 사자의 뺨을 철썩하고 세게 때렸습니다. 너 같은 큰 짐승이 작고 약한 강아지를 못살게 구는 건 비겁하잖아.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습니다. 강아지를 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뺨을 아프게 때리다니. 어우. 도로시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동물의 왕자가 울긴 왜 울어? 그러고 보니 너는 겁쟁이로구나. 도로시가 야단을 치자 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힘이 센 척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물의 왕자답게 용기를 갖게 될까요? 그렇다면 요술쟁이 오주에게 부탁하면 될 거야. 우리도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거든. 그럼 나도 함께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자도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는 까마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양철 나무꾼이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리면 다리가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네 머릿속에는 짐만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구나.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리는 호랑이이고 몸은 곰같이 생긴 무서운 괴물이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저 괴물과 맞서 싸울 테니 그동안에 모두 도망쳐요.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해 괴물과 싸우고 양철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이윽고 외나무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모두가 재빨리 건너자 양철나무꾼은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뒤쫓아오던 괴물은 다리와 함께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허수아비의 지혜, 사자의 용기, 양철나무꾼의 친절,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우리는 살아난 거야. 도로시가 기뻐하며 모두를 칭찬했습니다.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서로 힘을 합쳐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습니다. 도로시가 문지기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의 문지기는 도로시의 은빛 구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무찌른 도로시님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문지기는 모두에게 녹색의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안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친절하게 성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주의 방에 들어간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의자 위에 손도 발도 없는 큰 얼굴만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도로시냐?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네, 제가 도로시예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사 하고 찾아왔어요. 도로시는 오주에게 모두의 소원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서쪽의 못된 마녀를 무찌르고 와야만 한다. 그 말을 마치고 오주는 번쩍하는 빛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서쪽의 마녀를 무찌르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내게는 마녀와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도로시,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쉽게 무찌를 수 있을 테니까. 양철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서쪽의 마녀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서쪽의 마녀는 이를 갈며 하늘을 나는 원숭이들에게 도로시가 나타나면 즉시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쪽의 마녀 명령대로 날개가 달린 원숭이들이 도로시 일행을 습격했습니다. 허수아비 머릿속에서는 짚을 잡아 뺐습니다. 양철 나무꾼은 하늘로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려 부서지게 했습니다. 사자는 그물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도로시와 토토를 잡아가지고 윙키라는 나라에 마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로시, 그 은빛구들을 이리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널 내 노예로 삼겠다. 마녀가 위협했으나 도로시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뭐라고? 그럼 좋다. 내가 구두를 벗길 수밖에. 마녀는 도로시에게 달려들어 구두를 억지로 벗기려고 했습니다. 뜨거! 마녀는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에이, 속상해. 지칠 때까지 일이나 시켜야겠다. 도로시는 마녀의 노예가 되어 윙키나라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빗자루로 도로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구두가 벗겨지자 마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이것을 보고 화가 난 도로시는 옆에 있던 물통의 물을 마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으아! 난 물에 녹는다! 마녀는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도로시가 보는 앞에서 눈 녹듯 스르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물에 약했던 것입니다. 마룻바닥에는 요술구두와 빗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녀로부터 해방된 윙키나라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허수아비의 머릿속에는 집을 채워주고 양철 나무꾼도 수리해 주었습니다. 사자도 그물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요술 빗자루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쪽에 마녀를 무찔렀으니 약속대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요술쟁이 오즈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난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는걸? 도로시 일행은 화가 났습니다. 이때 토토가 닫혀있는 커튼을 잡아당기며 짖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보니 거기에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도로시 일행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캔자스에서 기구를 타고 여기까지 날아온 요술쟁이 오즈란다. 그럼 그 손도 발도 없는 큰 얼굴은 뭔가요? 그건 내 요술이었지. 아, 그랬었군요. 할아버지는 사자에게 용기가 나는 주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의 머릿속을 톱밥으로 채워주었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헝겊으로 만든 심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한 도로시에게는 캔자스로 돌아갈 기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토가 기구를 타는 것이 무서워 달아나 도로시는 기구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난 집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 도로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을 때 북쪽의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도로시, 울지 말아요. 요술 구두의 뒤축을 3번 부딪히고 소원을 말해봐요. 북쪽의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도로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캔자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제가 돌아왔어요. 도로시가 반가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몹시 기뻐하셨어요. 아주머니는 도로시를 힘껏 껴안아 주었답니다.